코로나19 상황 속 동결된 등록금, 학생이나 목소리 높아.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다. 이후 대부분 대학이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매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고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역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평가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악화했지만 전례 없는 사태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질도 낮아졌는데 등록금 동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학가 등록금 동결에도 문제는 여전. 지난달 14일 대학 공시정보 사이트인 대학알림이에 올라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하 등심의 회의록 분석 결과 약 97%의 대학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한 곳이었고 인하한 대학은 단 3곳이었다.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1.2%로 공시했는데 1.2% 인상은 대학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수치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연간 4천억 원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이유형 지원 대학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1.2% 인상분보다 더 큰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의 오랜 정책이다. 한편 지난해 1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이하 사총협 측은 법정 상한선 이내 등록금 인상은 국가장학금 이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총협 장재국 회장은 지난해까지 12년째 등록금이 동결됐고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교육부는 올해도 물가 인상률 3년치 평균의 1.5배 이내인 1.2%를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의미가 없다. 교육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13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고등교육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학의 재정은 위기 상황일까? 전국대학 노동조합 이하 대학노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857명에게 현재 대학이 위기인지라고 물은 결과 매우 위기 52.2%, 위기 40.7% 순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약 96%가 현 대학들이 처한 상황을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10년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떨지 물은 결과 심각해질 것 53.8%, 매우 심각해질 것이 26.1%였다. 이에 부산대 재무과 김승섭 예산팀장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세입 감소 및 12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등록금 인하는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역시 지난 1월 8일 등심위를 열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학교 2021학년도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작년은 재학생들에게 학업 장려를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등록금 인하보다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초 학생회의 의견은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 3, 4분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등록금 인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학과 학생, 각자의 사정.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뉴노멀 학생회 모델 구축을 위한 대학생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450명의 대학생 중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불만족도는 71%에 이르렀고 하반기 대책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56.5%였다. 또한 84.3%의 학생이 2021년 등록금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전대넷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재논의와 등심이 논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등록금 재논의를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전대넷 이혜지 집행위원장은 전국 대학의 99%에 이르는 131개 대학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전대넷을 비롯한 많은 대학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원격 수업 및 수업 진행 방식 등 상반기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반기가 시작됐다. 그러던 중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와 현장 실습비, 국제교류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예산 책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등록금 납부자로서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예산 책정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가오는 2021년 등록금의 전면 재논의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라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동결에 반대했다. 학생 측의 등록금 동결 발표에 반대하며 이날을 요구한 부산대 총학생회 이대훈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학부생 등록금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등록금 액수에 대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87.4%였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수업의 질은 하락했으나 예년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 납부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 총학생회는 2021년 학부생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지 않게 됐다고 동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 본부가 제시한 최초 등록금 책정안의 외부 요인에는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총학생회는 코로나19에 고려 없이 예년과 같은 동결한 심의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대 김승섭 예산팀장은 대학과 학생이 등록금을 바라보는 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등록금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물가 인상률과 무관하게 12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와 학생, 계속되는 평행선. 이렇듯 등록금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의견차는 10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10년간 지속된 학생과 대학의 등록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중앙대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을 동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부담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교육의 비용은 매해 증가하는데 지금 10여 년 동안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교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금 동결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의 유무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조정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학생들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대학 측에서 인지한다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라고 전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소와 10년 넘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 학생에게 등록금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선정을 위해 낭비되는 행정력과 실제 필요하지만 지출할 수 없는 재원의 경직성으로 효율적인 지원이라 보기 어렵다. 또 국가 장학금으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지만 가정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수혜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 또한 문제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정부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려서는 해결할 수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때 그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충북대학교 국자신문사 배은영 기자였습니다. 2021년 학생 설계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장학생 수시 모집 코디네이터 상담 및 장학금 100만원 지원 소프트웨어 융합부 전공 내 이지 코스 교과목 3과목 이상 편성 필수 우리 학교 SW중앙대학 사업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학생 설계 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 및 장학금을 지원한다. 자신이 설계한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모든 학부생은 이에 상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SW융합부 전공 내 이지코스 교과목을 3과목 이상 편성하고 승인 후 이지코스 교과목을 1개 이상 포함하여 학생 설계 전공 2과목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학생이 직접 설계한 전공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코디네이터를 통해 교육과정의 검토 및 설계를 지원받는다. 코디네이터의 운영은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742호에서 이뤄지며 상시 방문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이 승인되면 다전공을 신청한 후 다음 학기부터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설 신청은 매년 5월 10일, 다전공 신청은 매년 5월 10월, 다전공 신청은 매년 1월 7월에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SW융합교육센터 장보영 연구원은 학생이 직접 전공을 설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다면 지원해 보길 바란다. 학생 설계 SW융합 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W융합 전공 장학생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라며 두 부문의 장학생이 될 경우 학기마다 추가적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충북대학교 국자신문사 홍지혜 기자였습니다.